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비새 언니가 인사를 하고 갔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고모가 양손 가득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모,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언니 과일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민수 좋아하는 굴비도 사왔어요. 올 때마다 이러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언니랑 민수한테 은혜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걸요? 고모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실 고종사촌 동생 진우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고모네 가족 모두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저녁 식탁에는 한숨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잠시 사촌동생 진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부터 진우는 영재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영재 판정 검사에서 IQ가 140이 넘게 나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 본 것은 전부 기억해낸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지녔던 것은 물론이었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술술 풀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우를 가르칠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영재라는 타이틀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불행은 진우가 영재로 판명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영재검사에서 영재라는 판정을 받자마자 고모와 고모부가 진우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것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였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우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어느새부터 진우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고모와 고모부 두 분 다 이미 영재라는 타이틀에 갇힌 채 진우의 힘겨움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진우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집안에만 틀어박힌 채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방문은 늘 닫혀 있었고 누가 노크를 해도 대답조차 없었어요. 그때 고모와 고모부가 진우의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영재라는 이름에 사로잡힌 채 계속해서 진우를 몰아붙였어요. 결국 진우는 학교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밤낮 없이 모니터를 응시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다 게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21살이 될 때까지 허송 세월만 보냈어요. 고모와 고모부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진우는 방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진우는 낮에는 종일 게임을 하다가 고모와 고모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쯤이 되면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피워댔기에 고모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준 모양인데요. PC방에서 음식을 사 먹고 하는 게 전부다 보니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입했다가는 더 큰 충돌이 일어날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고모가 황급히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진우가 갑자기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 하네요. 운전면허를요? 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는데 그냥 따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고모, 그걸 뭘 고민해요. 바로 학원 등록해줘야죠. 학교도 그만둔 뒤로 진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거잖아요. 무조건 하게 해줘요. 그러다 보면 나아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신호 같으니까 얼른 학원 등록해줘요. 엄마의 조언에 따라 고모가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의외로 성실하게 학원에 나갔다고 했어요. 그 뒤에는 차를 사달라는 말에
고모가 중고 소형차도 한 대 마련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여행도 다니면서 제법 잘 지내는 듯해 보였습니다. SNS에 풍경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뒤 고모가 또다시 진우의 근황을 전하러 왔어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모양이에요. 여자친구요? 내내 게임만 하는데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대요? 그게 밤에는 PC방 가잖아요.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애가 진우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나 봐요. 요즘은 여자친구랑 여기저기 다니느라 아주 바빠요. 여자애는 대학생이라고 하던데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우도 21살인데 그냥 알아서 하게 둬요. 진우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따를 줄은 알았어요. 예전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잔소리한 건 아니겠죠? 그럼 또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올까봐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는걸요. 잘했어요. 여자친구 사귀다 보면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켜보자고요. 그래도 게임에서 벗어난 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쵸? 좋은 신호겠죠? 그럼요. 우선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귄 진우는 몰라보게 달라져 갔는데요. 그동안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녀서 잘 몰랐지만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나니 얼굴이 상당히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첫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로 인해 진우의 별명은 영재에서 카사노바로 바뀌었습니다. SNS에 수시로 바뀐 여자친구 사진들이 올라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진우의 SNS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진우 여자친구 또 바뀐 모양이야.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동안 영재다 뭐다 끌려다니다가 이제야 자유를 찾아서 그럴 거야. 진우 성품이 나쁜 편도 아니라서 기다리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고모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제서야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냥 지켜보자. 엄마 말이 맞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비주얼 덕분에 가끔씩 인터넷 쇼핑몰 의료 모델 일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늘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다녔던 진우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우의 밝음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진우의 그 웃음을 보고 고모가 울먹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두 번 큰 문제가 터지기도 해서 온 가족이 나서서 수습한 적이 있긴 했지만 큰 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진우가 오빠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다들 깜짝 놀랐지만 애써 모른 척 했고 오빠가 진우를 데리고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모양인데요. 며칠 뒤 오빠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진우 공부 봐주기로 했어요. 뭐? 진우 공부를 봐주다니? 잠깐 인터넷 쇼핑몰 의류 모델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일하는 한 직원이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면서 약간 껄렁껄렁한가 봐요. 진우 보고 얼굴로만 먹고 사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 약간 무시하듯 말을 한 모양이에요. 진우도 공부해서 대학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공부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정말이니? 네. 저번에 찾아왔을 때 공부 시작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당분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워낙 머리가 좋은 편이라 금방 해낼 것 같아요. 잘됐다, 잘됐어. 난 진우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니까. 엄마가 손뼉까지 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자 오빠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진우가 공부한다고 하면 고모랑 고모부가 또 기대하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절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절대 고모랑 고모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았어. 절대 말 안 할게. 근데 수능 보려면 검정고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그거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다니? 왜 놀라? 검정고시는 이미 봤더라고요. 검정고시 시험을 이미 봤다고? 언제?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검정고시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대충 공부해서 봤다는데 붙었대요. 그 여자친구한테 참 고맙네. 그니깐요. 저도 고맙더라고요. 암튼 절대 고모랑 고모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았어. 무덤까지 가지고 갈게. 그렇다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 대학 합격하면 말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비밀 지켜주세요. 당연하지. 절대 말 안 할게. 그 뒤 우리는 그 일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고모가 찾아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어야 했지만 진우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진우의 머리가 영재급으로 뛰어나던 사실을 다들 알고 있긴 했지만 10개월 만에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 받았다는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들어보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책상 앞을 지켰다고 했어요. 오빠가 옆에서 지켜봤다고 했는데 진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네요. 목표를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집중력이 워낙 좋은 편이다 보니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이스트 합격 소식을 들은 고모와 고모부가 무릎까지 꿇은 채 허공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을 정도였어요. 고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고모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네요. 그 뒤 진우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에도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듯 했는데요. 대부분은 진우에게 먼저 다가와 사귀자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잘생긴 데다 카이스트 학생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지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다네요. 그렇게 진우는 군대에 입대했지만 면회를 가보면 여자친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입사했고 고모와 고모부도 그제서야 한숨 돌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모와 고모부 두 분은 엄마와 오빠에게 늘 감사해야 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날도 예비 새언니가 인사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고모가 황급히 찾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면 우리가 근사한 곳에서 밥 한번 사고 싶은데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봐줘요. 고모, 안 그래도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수한테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우리 진우 정신 차리게 해준 게 민수인데 평생 잘해야죠. 진우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에 대답만 해준 것 뿐이라니까요. 그래도 민수가 잘 말해줬으니 우리 진우가 대학을 간다는 결심도 하고 지금은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민수 덕분이라니까요. 그이가 호텔에서 밥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뒤 예비 새언니를 데려다주고 오빠가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고모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모가 밥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하는데 지아한테 시간 괜찮은지 한번 물어볼래? 지아가 불편하다고 하면 강요하지는 말고. 불편하긴요. 지아도 엄청 좋아할걸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 여자들 입장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예비 새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곧장 답을 전했습니다. 엄마, 지아는 무조건 좋대요. 그래? 잘됐다. 그럼 고모한테 말해놓을게. 엄마가 고모에게 전화를 걸자 고모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모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지아 말이야, 얼굴이 진짜 예쁜 것 같지 않니? 그러게, 나도 오빠 능력에 엄청 놀랐잖아. 무슨 연예인 보는 줄 알았다니까. 무엇보다도 눈이 진짜 크더라. 깜짝 놀랐잖아.
아마 화장 때문에 그럴 거야. 거기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눈이랑 코는 수술한 것 같아. 근데 티 안 나게 진짜 잘 된 것 같더라고. 그러게. 진짜 예쁘더라. 수술하고 그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 요즘은 다들 수술한다고 하던데 마음에 안 들고 할 게 뭐가 있겠어. 수술해도 이상한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잘 됐으면 된 거지. 역시 우리 엄마는 생각에 깨어 있다니까. 난 엄마가 쿨해서 진짜 좋더라. 제가 칭찬을 하자 엄마의 어깨가 한층 으쓱해졌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수술을 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예쁜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가 그런 미인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연애에 무심했던 오빠였다 보니 더욱 놀랄 수밖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모네 가족들과 식사하는 날이 다가왔고 호텔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에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약속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평소 잘 입지도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아빠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진우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멀끔한 정장 차림에 한결 의젓해 보였어요. 예전에 그 어둡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모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행복으로 가득한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메뉴판을 펼쳐 이것저것 추천하며 들떠 있었고 고모부는 와인 리스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빠와 예비 새언니를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 위로 따뜻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데리고 자리에 앉던 순간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 그때 그 사람이다. 진우야,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당황한 채 진우의 팔을 꽉 움켜잡았지만 진우의 이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야. 자동차 사고. 그 위스키 맞잖아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흔한 얼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어요. 예비 새언니도 당황한 듯 얼버무리고 있었는데요. 진우가 비웃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맞잖아요. 그때 그 위스키요. 나 기억 안 나요? 그때 나한테 사기쳤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비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진우와 예비 새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고모가 나섰습니다. 진우야, 그만하고 밥 먹자. 아니라고 하잖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김지아입니다. 네? 김지아요? 김지선이 아니고요? 네, 저는 김지아입니다. 예비 새언니가 황급히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까지 꺼내 보여줬고 그제야 진우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워낙 좋다 보니 한 번 본 얼굴은 거의 다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워낙 흔하게 생긴 얼굴이다 보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해요. 다행히 예비 새언니의 성격이 좋은 편이라 진우의 돌발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해 줬습니다. 혹여나 진우가 난처해 할까 싶어 애써 웃으며 배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오빠가 조용히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이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해가 풀리자 다시금 화기애애한 공기가 식탁 위로 흘렀거든요. 고모가 애써 밝은 얘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고 우리도 그에 호응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데려다 준 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집이 멀지 않았기에 진우가 금세 도착했는데요. 오빠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아까 왜 그랬던 거야? 내가 착각했던 것 같아. 미안해, 형. 진우가 사색이 된 채 오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오빠의 얼굴이 무섭도록 굳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숨을 죽인 채 두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그토록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기에 진우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진우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거든요. 진우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형,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진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 착각할 수 있잖아. 그래, 민수야. 아까 진우가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그만하자. 아니요. 저는 진우가 왜 그랬는지 반드시 들어야겠어요. 진우야, 너한테 화난 거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다른 일도 아니고 형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그게...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어 과거의 일을 막힘없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말에 따르면 첫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아픔이 너무 컸던 나머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자들이 자꾸만 좋다며 연락을 해오다 보니 몇 번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바람을 쐬려고 바다로 가던 중 누군가 진우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답니다. 어찌나 세게 충돌했던지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는데요. 뒷차에서 어마어마한 미인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정신이 아득한 거야. 그때는 딱 달라붙는 원피스까지 입었는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그래서 넋이 나간 채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거든. 어느새 그 여자가 내 가까이 다가오더니 놀람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차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둘 다 멀쩡하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여자 말대로 엄청 세게 부딪혔는데 둘 다 멀쩡하긴 했거든. 마치 구미호에 홀린 것처럼 내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여자가 홀리듯 이건 우리 두 사람이 운명이라는 뜻 아닐까요? 제가 원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데 내비가 이상하게 여기로 안내를 한 거 있죠. 이건 하늘이 우리를 연결해 주려고 그런 게 분명해요. 안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여자가 자기 차로 성큼성큼 가더니 뒷좌석에서 커클랜드 싱글배럴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를 가지고 오는 거야. 뭐? 위스키를? 오, 나도 그런 큰 병에 담긴 술은 처음 봤는데 분명 영어로 커클랜드 싱글배럴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써 있었어. 내가 한번 보면 사진 찍듯 기억하잖아. 거기다 그때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정확히 애웠어. 그 여자가 그 위스키 병을 번쩍 들더니 이거 보세요. 이런 사고에도 이 위스키가 멀쩡하잖아요? 이건 신이 우리를 축복해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이거 나눠 마시면서 우리의 운명을 기념할까요? 그러는 거야.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또다시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여자가 그걸 나보고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꼭 그래야 할 것만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홀린 듯 술을 한 모금 마셨는데 도수가 너무 센 것 같더라고.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독한 술을 한 3모금 마셨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말하는 나도 어이없긴 한데
거기가 조금 깊은 산골이라 차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 더욱 뭔가에 홀린 것 같아. 그러는 도중에도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거든. 사실 나도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길로 갔던 거였어. 형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 내가 조금 어리숙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반해서 나도 진짜 운명이구나 싶었어. 암튼 세 모금 마시고 그 여자한테 술을 내밀었더니 그 여자가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더라고.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들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쳤어.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쪽은 안 마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이 음주운전이라고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러는 거야. 그때의 황당함이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니까.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 사실 나도 음주운전이거든. 근데 당신도 술을 마셨으니까 우리 둘 다 음주운전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상책인데 어떻게 할래?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증거도 없고 하니까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 그리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깊은 산길이다 보니 그 순간에도 귀신에 홀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냥 미친 여자한테 잘못 걸렸다 싶어서 차에 타려고 했어. 순간 그 여자가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만났다면 그쪽이 내 스타일이 맞긴 해.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연락하던지. 딱 보니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랑 사귀면 좋은 점이 많을 거야.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 그 명함 보면서 이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차에 탔는데 술이 너무 독해서 어질어질한 거야. 그때 운전하면 어쨌거나 진짜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쓰레기처럼 살았어도 음주운전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천천히 샛길 쪽으로 차를 옮겨서 거기서 다음날까지 잤어. 술이 얼마나 독하던지 다음날 오후에 누가 차를 두드려서 잠에서 깨었다니까. 그런데도 술이 덜 깨서 깨워준 분한테 근처에서 쉴 곳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 집에서 쉬다 가라고 하는 거야. 얼떨결에 그 어르신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일도 돕고 하다가 다음날 그냥 집으로 올라왔어. 그러니 그날 일이 기억날 수밖에 없잖아. 그 위스키가 얼마나 독하던지 다음날까지도 술이 안 깨더라니까. 그 어르신이 아들 같아서 재워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었으면 밥도 굶고 길에서 하루 더 잘 뻔했다니까. 진우의 말에 엄마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절대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 우리 진우가 아주 잘 자랐네. 엄마가 음주운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 약속하고 차 사주신 거라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있어요. 기특하다 기특해. 근데 지아가 그 여자랑 닮았다는 거네?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기에 진우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얼굴은 닮은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잖아. 도플갱어 그런 거 아닐까? 그래, 자세히 말해줘서 고맙다. 형, 나한테 화난 거지? 아니야, 화날 게 뭐가 있어. 넌 얼른 가봐. 진우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을 나섰는데요. 그 뒷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빠가 우리를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뗐어요. 제가 진우를 굳이 불러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지아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이성적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콩깍지가 씌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듣고 싶었어요. 진우 얘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 말에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진우 기억력이 어마어마하잖아. 조금 전에 위스키 이름을 순식간에 말하는 거 보고 내가 찾아봤거든.
그 이름 정확해. 그치만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결혼 전에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이미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 그렇죠. 확인해봐야겠죠. 그래. 우리가 오해한 거라면 지아한테 참 미안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우가 분명 똑같다고 한 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한동안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이후 오빠가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진우의 말은 전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는 개명한 이름이었답니다. 본명은 김지선이었어요. 음주운전 기록도 여러 차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네요. 한마디로 오빠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고 했습니다. 학력도 직장도 심지어 성장 배경까지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김지아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지만 부모라는 분들도 전부 대행업체 직원이었다네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완벽한 연극에 우리 모두가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오빠는 큰 충격에 휩싸여 며칠간 알아 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힘든 와중에도 오빠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했었고 결국 김지아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별 통보를 받은 김지아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네요. 하필 머리가 그렇게 좋을 게 뭐람? 이래서 내가 머리 좋은 것들을 혐오한다니까? 그 말을 남기고 곧장 가버렸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이 말이죠. 마치 게임에서 진 것처럼 담담하게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 사건으로 진우는 오빠를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오빠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만약 진우가 아니었다면 오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앞날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모는 진우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고 하루하루 잘 지냈습니다. 한동안 충격으로 여자친구를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오빠가 얼마 전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다행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형한테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그때는 그 산길에서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그 어르신도 한번 찾아뵐 생각이에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다 함께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진우 말처럼 그때 당시에는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싶은 순간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련 덕분에 더 좋은 일이 펼쳐지는 전화위복의 순간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언젠가는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우가 그 산길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이 결국에는 오빠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